오늘 제2회 법조 세미나 1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관련 주요 사실관계 분석에 힘써주시는 두 분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먼저 탄핵 과정의 국민 여론 선동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었던 태블릿 PC의 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주고 계신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의 이 법적인 신분은 JTBC가 고소한 태블릿 PC 관련 명예훼손 2심 재판 과정에서 저는 보석으로 지금 석방된 상태고요. 보석 조건에서 피해자, 즉 JTBC 측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다시 언제든지 보석이 취소돼서 재구속될 수 있는 그런 신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3월 달에 태블릿 PC는 JTBC가 주장한 대로 최서원께 아니라 김한수 청와대 국장이라는 그 내용은 물론 표지에도 그렇게 제목을 박아놓은 책을 출판시켰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정치사회 베스트 1위까지 갔는데도 JTBC는 물론 검찰 등등 아니면은 제 책에 실명이 거론된 검사 뭐 등등 그 어디로부터도 반론이나 항의 전환을 받은 바가 없고 당연히 재판에도 검찰은 저희가 이 책을 아예 재판부에 제출해버렸는데도 검찰 쪽에서는 보석 조건을 뭐 취하하니만이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책에 대한 민사 소송인 가처분 금지 신청도 전혀 검찰이나 JTBC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이 정도 상황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이 잡은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쓴 게 아니라 김한수가 썼다는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인 검찰과 JTBC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박할 증거를 못 찾고 있다. 한마디로 진실 게임은 끝났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2심 재판의 경우는 이제 당사자인 김한수를 저희가 증인 신청해서 원래 재판부는 검찰도 그렇고 김한수 증인 신청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서 증인 신청이 됐는데 김한수도 안 나타나고 김한수가 안 나타나니까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검찰은 저희한테 가져와야 될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을 안 가져오는 등 사실상 다 도망가고 있어요. 재판부나 검찰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뭐 저희가 뭐 PT 내용을 많이 적었는데 대부분 내용은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김한수 증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책으로는 7페이지고요. 여기도 아마 7페이지로 나오겠죠.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자, 아마 잘 기억하시면 알겠지만은 JTBC가 태블릿 보도를 할 때부터 그리고 검찰이 태블릿 PC를 압수해서 이거 수사 결과 발표할 때부터 사실은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없었습니다. 이 사진밖에 없었어요. 이 사진은 최서원의 셀카도 아닐 뿐더러 설사 셀카라 하더라도 이게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습니까? 자기 사진만 찍습니까? 오히려 본인 스마트폰에는 본인 사진보다 다른 사람 사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사진 들어있다고 어떻게 이게 최서원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거는 증거 없이 시작했고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태블릿 PC가 독일에 있을 때 최서원이 독일에 같이 있었다. 요거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저희가 이거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 깨버렸습니다. 동선이 안 맞습니다. 검찰 발표한 게 전혀 틀리고 심지어 그 검찰이 독일 동선을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동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한수 사용 증거를 밝히기 전에도 애초에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건 2심 때 잡은 건데 이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최서원의 그 태블릿 PC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걸 개통한 사람이 실사용자라고 봅니다. 99% 개통한 사람이 실사용자고
가끔 가다 이제 대포폰을 쓰는 경우만 실사용자가 다른데 이 개통자는 애초에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 회사가 개통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입수한 JTBC든 검찰이든 먼저 이 실사용자는 최서원을 떠올리면 안 되고 김한수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이걸 조사해 보니까 아 예외적으로 김한수 게 아니라 이건 최서원 거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개통자가 김한수 마레이 컴퍼니라는 게 들어왔는데도 처음부터 김한수 거 아니라고 제껴버리고 최서원 거라고 그냥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하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JTBC가 아니라 검찰이 조작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2016년도 탄핵 반대 운동할 때는 저는 이태리 PC의 조작 주범을 JTBC로 봤는데 2심까지 진행해 보니까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하고 특검이 조작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통자가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라는 것은 알려졌었는데 요금을 누가 냈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금 낸 사람이 사실상의 실사용자일 가능성이 또 더 높아지는 거죠. 개통까지 했는데 개통 플러스 요금까지 냈다. 그럼 그 사람 거죠. 뭐 볼 것도 없이 그 사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저나 박 대통령 재판에서나 이걸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가 요금을 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이게 지금 계약서인데 태블릿 계약서인데 자 이거를 박 대통령 재판과 저희 재판에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자 요거 보면은 외환카드 적혀있죠. 외환카드. 카드번호 적혀있고 이렇게 계약서상에 마치 김한수의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가 된 것처럼 계약서가 돼 있으니까 검찰과 특검도 그런 식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아 김한수가 개통을 했지만 개통하자마자 이춘상 보좌관에게 태블릿을 던져주고 그 뒤에 최순실이 쓰든 안 쓰든 그거는 김한수가 몰랐다. 그럼 요금 어떻게 됐냐? 요금을 김한수네 회사 카드로 자동 납부돼 있어가지고 김한수는 이렇게만 해놓고 잊어버렸다. 실제로 해서 김한수는 재판에 나와서도 나는 개통해주고 이춘상 보좌관에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르겠다. 요금 어떻게 된 거냐? 요금은 그냥 법인카드에서 자동 납부된 거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짰습니다. 검찰과 김한수가. 그래서 저희나 박 대통령 재판이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못하고 넘어갔었어요. 설마 이 계약서를 위조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검찰이 탄핵을 조작했어도 이것까지 조작했을까 넘어갔다가 결국 우리가 사실조회를 해보니까 이 계약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김한수가 밀린 태블릿 PC 요금을 한꺼번에 계산한 기록이 나와버립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김한수가 개통만 하고 요금은 다 법인카드가 했다 그랬는데 실제 요금 납부 내역을 우리가 받아보니까 김한수 개인이 3개월간 연체된 태블릿 PC 요금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 계산하자마자 2분 만에 태블릿 PC를 켜서 사용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요금을 안 내가지고 태블릿 PC가 잠겨 있었어요. 그 잠겨 있는 것을 김한수가 개인 카드를 사용해서 요금을 내서 이용 정지를 풀자마자 2분 만에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그 사용한 날이 박 대통령이 2012년도 7월 27일 대선 선거운동 시작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대전 연설 유세문 등등을 다운을 쭉 봤는데 김한수는 그 당시에 홍보팀이었죠. 대선 캠프에. 첫날 다운받은 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박 대통령의 유세 홍보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자, 이 정도가 나왔으면은 김한수께 맞는 거죠. 김한수가 요금 내고 2분 만에 사용했고 그 사용 내역이 김한수의 전문 업무인 박 대통령 홍보 자료란 말입니다.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더 얘기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밝혀진 다음에 저희 재판에서도 이제 뭐 솔직히 재판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그냥 재판을 종료하고 변의제 유죄하고 찍으려고 하다가 요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김한수는 지금 이제 증인 신청 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증인 소환장도 안 받고
저희가 어제 우리 기자가 가서 김한수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증인소환장을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그냥 문 안 열어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재판부하고 통화해서 아니 김한수라는 자가 저희 자기 집에 있는데 그러면은 법원에서 직접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김한수 잡아와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 법원은 답변을 했는데 다음 재판이 저희 8월 17일로 돼 있어요. 언제 김한수가 지금 도주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출국금지 신청을 내놨지만은 그것이 안 받아주고 있고 다만 김한수가 아니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김한수 사용 증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나와있네. (14페이지요) 14페이지요. 이건 뭐 우리 1심 때 잡은 건데 예. 이 사진 잘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진. 박 대통령이 저도 여행 사진이죠. JTBC에서 이게 최서원 거라고 얘기했던 이 유력한 증거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 셀카하고 요거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여행 사진을 도대체 최서원이 아니면 누가 이걸 받을 수 있겠냐. 최서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선동한 보도인데 이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여행을 갈 때 공식적으로 카메라 수행원이 따라가서 공식적으로 홍보용 사진을 찍고 박 대통령의 홍보팀 김한수, 김희종 등등이 이 사진을 편집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공식 홍보 사진이에요. 이 공식 홍보 사진을 마치 박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여행에서 최서원이 슬쩍 찍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놨는데 이 태블릿 PC 안에 이 사진을 편집을 하는 박 대통령 비서진들의 이메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그게 저희는 김한수와 김희종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일반 포토샵이 아닌 저도 처음 들어본 미국의 온라인상으로 접속해서 사진을 편집하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나 그래픽 마니아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거를 편집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서원이라는 나이 60 먹은 그 컴맹 아주머니가 제가 인터넷 미디어를 20년 동안 했거든요. 저도 모르는 미국의 웹사이트 편집 거기 앱에 들어가서 최서원 씨가 이걸 편집했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박 대통령 홍보팀이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 사진을 받아서 다운 편집한 기록입니다. 이것만 봐도 JTBC가 제시했던 이 증거만 봐도 최서원 게 아니라는 이제 반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거 요 문제를 좀 제가 짚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냐면은 10페이지로 봐주세요. 10페이지. 저희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JTBC 든 검찰이든 지금 아예 반박을 못해요. 그냥 도망가기 바쁜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을 넘어서 음해하는 세력이 어디냐면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유영아 변호사, 문갑식 이 라인들이 정말 이 시간까지도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영아 변호사는 박 대통령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이 태블릿 증거 조작의 주범인 김한수와 같이 사무실을 써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 1월 달에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사용했고 증거를 조작한 그 점을 내가 공개하겠다 그랬을 때 강용석의 소개로 제가 유영아 변호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터뜨리겠다고 하니까 유영아 변호사 쪽에서는 안 된다.
김한수와 만나가지고 한번 술 한잔 하면서 풀자. 이렇게 나왔고, 강용석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김한수가 사용한 증거를 공개하면은 박 대통령이 크게 다친다. 이런 말로 제 이 태블릿 PC 이 관련 이 담론을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시간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초에 태블릿 PC의 조작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었던 김한수 실 사용자론. 자, 김한수 실 사용자로 돼버리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태블릿 PC 안에 청와대 기밀 문서가 180개가 들어가 있다는 게 JTBC의 보도란 말이에요. 근데 180개가 그 기밀 문서가 아니에요. 그냥 청와대 일반 문서인데 어쨌든 청와대 문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태블릿 PC에. 그러니까 왜 최서원이라는 일반인이 쓴 태블릿 PC에 청와대 문서 180건이 들어가 있냐. 이게 바로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하고 청와대 기밀을 빼준 증거다. 이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가. 근데 그게 만약에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 거라 그러면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 PC에 청와대 문서 들어있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이게 그냥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김한수 거라 그러버리면은. 뭐 조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더 집어넣을 것도 없고. 야, 이거 김한수 거.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한수와 엮여져 있는 유형아 강용석 쪽에서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태블릿 PC USB 삽입서를 유포시킵니다. 이건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제가 2016년도 탄핵 반대 운동 할 때부터 제 반대쪽에서는 끊임없이 문갑식, 강용석, 유영아 등이 태블릿 PC USB 삽입서를 유포시켜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쓴 게 맞는데 최서원께 맞긴 하지만은 최서원이 무슨 청와대 기밀문서를 이렇게 180개를 얻은 게 아니라 최서원 거를 입수한 JTBC에서 청와대 기밀문서를 USB로 심은 거다. 이런 식으로 담론을 퍼뜨리는데 어찌 보면은 둘 다 태블릿 PC 조작론이니까 둘 다 탄핵 반대 같지만 이건 아주 치명적인 제가 볼 때 함정이에요. 태블릿 PC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탄핵 무효를 막기 위한 함정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로 USB로 심었으면요. 태블릿 PC에 우리가 지금 포렌식 자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검찰 거, 국가수 거. 그럼 USB로 심은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포렌식에 전혀 안 나옵니다. 기록이 없는데 계속해서 USB로 심었다고 계속 이 시간까지 그러고 있어요. 기록이 없는데. 자, 그러면요. JTBC가 저를 고소했어요. 자, 저는 단순히 JTBC가 최서원 게 아닌 거를 김한수 건데 최서원 거로 오보를 했다 뭐 이런 정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저를 구속을 시킨 JTBC가 유영아와 강용석이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USB를 심었다? 이거는 JTBC가 직접 완전히 조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JTBC는 강용석과 유영아를 고소 안 합니까? 이렇게 동네만에 떠들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은 태블릿 PC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건가? 지금 이 USB설 플러스 최서원이 태블릿 PC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 비서관 중에서만 하더라도 김한수, 김희종, 정호성 3명이 껴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이에요. 대통령 측근들이 이거 최서원 거 맞다고 주장을 하고 강용석과 유영아는 최서원 거가 맞지만은 JTBC가 USB로 심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최서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과학적 얘기 말고 증인만으로 따졌을 때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봤다고 떠든 최서원 지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최서원을 원래 음해했던 장시호부터 차은택부터 뭐 최서원의 저기 독일의 지인 등등 뭐 정유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고영태, 박헌영
자, 최서원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최서원들 측근이지만은 최서원을 음해해서 감옥 보낸 사람들 중에서도 최서원이 태블릿을 썼다고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누구 떠들고 있냐? 최서원이 썼다고 봤다고. 김한수, 정호성, 김희종. 어떻게 최서원 측근들은 한 명도 못 봤는데 최서원과 자주 만나지도 않는, 기껏해야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박 대통령 측근들만 봤다 그러냐, 최서원이 태블릿 PC 쓰는 거를. 자, 그러면은 최서원과 제일 오래된 사람 누구죠? 제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 대통령이 25살 때 버스트레이드로 들어왔을 때 그때 최서원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거의 45년 정도, 45년을 같이 지냈죠. 최서원이 박 대통령의 이른바 가정부나 뭐 도우미 아닙니까? 그러면 태블릿 PC를 최서원이 썼다면 누가 제일 많이 봐야 됩니까? 박 대통령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호성이나 김한수나 김희종 말대로 나면은 박 대통령이 태블릿 PC 쓰는 걸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은 본 적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45년간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쓴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를 들면은 유영아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 최선이 쓴 거 맞는데요? 근데 박 대통령은 본 적 없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JTBC USB 설 가지고 대충 박 대통령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최서원이 많이 쓴 건 아니고 한두 번 들고 다녔는데 그 한두 번 들고 다닌 것 같고 JTBC가 입수해가지고 USB 설로 조작을 했다. JTBC가. 저는 이 유영아 쪽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속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결판될 것인가?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USB 설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기록이 없어요. 포렌식 기록이. 그리고 김한수가 썼다는 제가 말씀드린 증거, 요금을 낸 증거, 요금을 납부한 것을 증거를 은폐한 또 증거,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계약서 위조 증거, 뭐 수많이 걸려 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검찰과 김한수나 JTBC는 일체 반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지금 제 재판이 이제 20이 벌써 2년째 끌고 있는데 제 재판이 결국 선고까지 가면 현재 대한민국 이 법원의 이 상황으로 볼 때 아마 한 징역 한 1년에 한 집행유예 2년 때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재판 받아보니까 뭐 조작을 밝혀내고 뭐 증인 불러가지고 위증을 밝혀내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흘려듣고 그냥 때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고까지 가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선고로 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다른 이 정치적 재판과 달리 과학적 증거라는 독특한 좀 성격의 재판이에요. 지금 이 박원순 아들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난 거 아시죠? 저거 2심 지금 4년인가 5년 됐는데 박원순 아들 재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저거 1심 때 박원순 아들 허리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랬는데 그거 안 찍고 양승모 박사 유죄를 때렸는데 박원순 아들 지금 들어왔잖아요. 박원순 죽어가지고. 근데 재판에 안 나타나가지고 또 도망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재판이 지금 거의 5년째 지금 안 끝나고 있어요. 아무리 이 사법부가 문재인 권력에 휘둘려도 의학적 증거, 과학적 증거가 되는 경우에서는 저렇게 막무가내로는 못 가더라 이거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박원순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저기는 저 박원순 아들이 재판장에 안 나타나면은 대책이 없어요. 저기는 와서 허리 사진 안 찍어버리면은.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있는 게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요. 태블릿 PC가. 그리고 검찰과 국가수가 태블릿 PC를 검증할 때 복사본을 떠놓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검찰 거 하나, 국가수 거 하나, 본체 태블릿 PC 하나. 3개의 물적 증거가 있어요. 지금 중앙지검에.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포렌식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분석해버리면 거의 사실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계속 법원에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양심이 조금 있었던 검사가 오케이를 했어요. 넘겨줘야 된다. 그 검사는 일주일 만에 아웃됐습니다. 검사가 바뀌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그걸로 한 6개월을 버티다가 판사 한 명이 도저히 우리가 이제 가져와라 난리치니까 못 버티고 판사 한 명이 국가수거 그거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잘렸습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이거 주려는 판사가 검사가 다 잘려버리는데 8월 17일 날 우리 이제 이 공판 열리는데 더 이상 제가 볼 땐 이 재판부가 이거를 더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을 끌어왔는데 이거를 안 주기 위해서 검찰이나 뭐 법원이 사실상 초토화가 됐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이른바 공권력의 이 권위가 다 무너졌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연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8월 17일 때쯤이면은 태블릿 PC가 우리 손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설사 안 준다. 설사 정말 이거 완전히 배째고 못 주겠다.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게 최서원 씨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서원 씨가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자기 태블릿 PC와 자기 핸드폰, 스마트폰 이제 다 받아내겠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끝났으면은 줘야 돼요. 당사자한테. 즉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와 등등 스마트폰 이것들을 받으려고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안 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우리한테는 안 주는 게 진짜 검찰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 달라 그러면요. 이 사건은 태블릿 PC와 관계가 없다 그래요. 검찰이. 태블릿 PC 조작건으로 제가 구속이 됐는데 이거 안 주려고 이 재판은 태블릿과 관계가 없다고 떠들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최서원 씨가 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안 줄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럼 최서원 씨 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이 판사들이 징역 2년을 때리고 싶어도 만약에 박주신, 박원순 아들의 허리 디스크 사진이 들어오면 끝나듯이 이것도 태블릿 PC가 들어오면 끝나는데 들어올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개입된 이 사람들이 검사만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조작에 개입된 검사만 10명 되고 JTBC 기자가 한 대여섯 명 됩니다. 그리고 김한수와 저 김한수 패거리들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섹터에서 한 번에 조작했어야 되는데 검사도요. 검찰팀과 특검팀이 달라요. 이 조작한 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하나에서 불안해가지고 양심 선언했을 때 이걸 제가 볼 때는 이 태블릿을 조작을 시켰던 배우가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조작이 드러났을 때도 법적, 도덕적 책임의 차이가 워낙 커요. JTBC 기자나 김한수나 검사 등등에서 책임져야 될 이 정도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양심 선언했을 때 거의 처벌을 받지 않을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양심 선언만 하면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몇몇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서 이 재판 상황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보는데 아, 이쪽 팀이 결국 태블릿 PC를 입수를 하겠구나. 여기까지 가면은 조작에 개입된 기자나 검사나 혹은 김한수나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공개적으로도 얘기하는데 이 양심 선언은 한 명만 가능하죠. 선착순 1호. 예를 들면은 JTBC 김필중 기자가 양심 선언했다? 그 다음에 양심 선언은 필요 없잖아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자 눈치 보다가 8월을 전후해서 JTBC 기자나 김한수 정도에서 100기를 두고 양심 선언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온갖 지금 또 작업을 하죠. 재판과 별개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요. 이제 태블릿 PC 조작을 잡아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영아, 가용석 이 라인들이 그러니까 김한수하고 한패예요. 이 자들은. 김한수 한패란 얘기는 홍석현과 한패란 얘기인데
이제 아예 태블릿 PC는 탄핵과 관계가 없다. 이런 음해가 들어옵니다. 아니 4년 내내 태블릿 PC는 탄핵의 첫 단추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조작을 잡아놓으니까 탄핵과 관계가 없다. 태블릿 PC가. 자, 태블릿 PC 조작이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하나하나 따져 물어갈 수가 있어요. 자, JTBC 김필준이 자백했다. 김필준 너 이거 누가 시켰냐 하고요. 이 김한수 요금 납부 내역 조작한 자, 은폐한 자 검사 3명 걸려 있습니다. 검사 3명이 평검사예요. 아니 평검사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탄핵시킬 정도의 이 증거를 조작합니까? 누가 시켰겠죠? 누가 시켰냐 따져 물어가기 시작하면요. 탄핵의 배후가 드러나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가장 센 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킨 사람 중에서. 뭐 저희가 대충 예측할 때는 홍석현 정도가 아닐까 보는데 또 홍석현 뒤에 또 누가 있을 줄 압니까? 즉 태블릿 조작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탄핵의 실질적 주범과 배후가 드러나는데 이게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이 단순히 JTBC와 변희재와의 개인적 명예훼손 사건이다. 자, 박 대통령님은 이제 뒤에 발제하시겠지만은 이미 우종찬 기자의 책으로 명예회복은 다 됐어요. 형식만 남았지. 박 대통령의 뇌물도 안 먹었지, K재단 미르재단 개입도 안 했지, 다 드러났어요. 명예회복은. 근데 우리는 박 대통령 명예회복 플러스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탄핵의 조작 배후를 잡아서 처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탄핵 재판 가지고 안 돼요. 그건 태블릿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 조작을 시킨 주범이 탄핵 주범이고 우리가 잡아내야 될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만약에 꼭 그렇게 말씀드린다면은 박 대통령이 받은 20년 형량에서 태블릿 PC는 미미한 건 맞아요. 공무상 기밀 설치한 3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탄핵을 반전시키고 탄핵의 주범을 처단하고 탄핵을 원천 무효할 때는 태블릿 PC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제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의 발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Dio Live Rock